네, 6.3 대선.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사전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와 얼마나 비슷했는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슬기 MBC 보도국 데이터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출구조사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는가? 제가 어쨌든 기자. 출구조사를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예.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면 출구조사는 51.7, 예. 39.3 이렇게 해서 14%포인트 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실제 결과는 49.4, 예. 그다음에 41.2로 이제 8.3%포인트 차이 가 났으니까 결과적으로 4%포인트 정도의 오차가 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지금 그래픽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과대 예측을 했고요. 출구조사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는 과소 예측을 예.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한 후보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나머지 후보는 덜 나오고 예. 이런 게 이제 열세자 효과라고 보통은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 하는 후보자보다는 2등 혹은 3등 하는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출구조사에서 응답을 좀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 요런 것들은 요런 현상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은 아닌데 예. 이번 선거에서 좀 유난히 두드러진 두드러졌다. 면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면하고 좀 맞닿냐면 예. 우리가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예. 말씀 예전에 드리면서 ARS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잡혀서 약간 네. 샤이 김문수가 예.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현상이 조금 이어진 걸로 그러니까 봅니다. 이 얘기를 좀 어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김문수 후보를 찍어놓고 내가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고 출구조사에서 말하기를 좀 꺼렸던 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게다가 이제 출구조사뿐만 예. 아니라 지금은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자의 이제 40%를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출구를 할 수가 없으니 예. 전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JTBC하고 예측 조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출구 조사만큼 이렇게 실제와는 벌어진 정도는 좀 더 좁혀지기는 예. 했으나 마찬가지로 좀 이재명 후보를 예. 조금 더 이제 높게 예측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이재명 후보, 김문수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할 때 2등, 3등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출구조사까지 전체를 가지고 가중치를 거기서 만들거든요. 사전 예. 투표 직후에 있는 전화조사를 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서 2등 후보 그러니까 뭐랄까 샤이보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그게 가중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비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샤이봇은 언제든 있었지만 뭐 샤이란 부분은 있지만 이번엔 그 샤이의 어떤 강도가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겠군요. 강해졌고 지금 사전 투표랑 본 투표도 너무 달라서 요 예. 예측이 되게 어려웠어요. 보통은 사전 투표에 투표하는 20대와 본 투표에 투표하는 20대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예.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예. 사실은 조사 업계에서 많았는데 지금 보면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자 간의 비율이 63대 26입니다. 그러니까 예. 두 배가 넘죠. 이재명 후보가. 근데 예. 본투표에서는 38대 53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달라지면서 근데 사실 연령별로는 막 이렇게 엄청 누가 더 그러니까 뭐 엄청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지금은 투표 성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요것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과 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굉장히 완전히 달라지다 완전히 보니까 네. 예측이 더 어려워졌군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조사도 했거든요. 사전 예. 투표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너 이념 성향이 어떻게 예. 되십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는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투표 출구 조사를 하면서 심층 출구 예. 조사라고 해서 이념 성향도 물어보는데 그 사전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중도라고 응답하신 예. 분들이 절반이었고 나머지 25가 예. 이제 진보 보수셨는데 그 본투표 투표하신 분들은 10명 중에 4분 정도가 보수라고 응답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던데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 대략 대답을 한 게 있는데요. 방송 3사가 로 자료는 그대로 같이 쓰고 네. 옛날에 뭐 해석은 달리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총선 때는 총선 때는 그랬죠. 제가 그렇게, 헷갈려고. 대선은 네. 항상 해석도 같이 했나요? 대선은 이제 서로 다르게 나가면 예. 그랬군요.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선은 해석도 똑같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총선 때는 좀 달랐던 기억이 나고 대선 때는 해석도 똑같이 항상 약속을 똑같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종편들은 각자 하고요. 그렇죠. 네. 로자료도 다른 거죠, 그건? 네, 종편은? 다릅니다. 예. 이건 이제 아마 요새는 다 전화 면접으로 예측 조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측 조사 중에서 이제 전화 면접이 많고요. 가상번호를 사용한 전화 면접 또는 ARS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원자료에 손을 많이 대지 않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열세자나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보면 그리고 저도 그 개표 방송할 때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랑 맨 처음에요. 굉장히 그 뭐랄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어제 그 패널들 모시고 같이 다 농담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희망 고문이었다. 1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예. 1시간 정도 되죠, 그게? 김문수 후보가 앞질렀던 게? 맞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역전이 됐으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1시간 정도가 이제 투표함이 먼저 열리는 곳이 많았어요. 근데 보통 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다가 이렇게 얘기는 해요. 사전투표를 먼저 열어라. 예. 그다음에 본투표를 열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투표함은 개표소 가까이에 있다고 하고요. 예. 사전투표함은 보관 장소에서 예.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 이제 개표하러 오신 분들이나 참관인 예. 분들이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닥달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본투표함을 먼저 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본투표함들이 먼저 열리고 나중에 이제 사전투표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개표 상황이 조금 예. 안정이 됐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방송사로서 시청률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관위가 예. 방송을 재밌게 하라고 일부러 본투표부터 열었다. 어제 앉아서 그 패널들과 저도 똑같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예측도 그런데 처음부터 예측이 이긴 후보가 앞질러 나가면 보는 맛은 상당히 그렇죠. 떨어지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도 저희가 예. 이제 출구조사 방송 닫을 때쯤에도 거의 18만 명 가까이가 접속해 계셨는데 다들 예. 그걸 보셨어요. 50%를 넘어서냐 그렇습니다. 안 넘어서냐 이재명 후보가 예. 그걸 보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못 보고 이제 예. 문을 닫았죠. 네. 저만 해도 어제 1시 반에 방송 마치고 집에 가서 한 2시 좀 넘어서 그 끝까지 그걸 보지 못하고 결국 잠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그 포인트, 그러니까 어제 처음에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김문수 후보가 언제 역전을 다시 당하느냐. 그 부분은 자리를 뜨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면. 그게 제가 그렇죠. 기억하기엔 1시간 조금 넘었을 아직 텐데.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던 걸로 예. 기억합니다. 자, 이 어제 투표의 전반적인 상황의 특징적인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 부대표께서는. 투표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투표율이 예. 좀 많이 높았다고는 하지만 2022년보다는 미세하게 적은 상태에서 예. 총 투표율은 새천년, 그러니까 2000년대가 시작이 되고 나선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이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경계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 투표 적극성을 굉장히 자극했다. 예. 그래서 결집도가 무시무시하게 높아진 거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낮은 투표를 보였던 그 TK 지역에서도 예. 총 투표로 따진다면 이제 뭐 평균에 수렴하거나 평균보다 아주 미세하게 높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자체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가 어떤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이제 내전 심판을 하자. 예. 내란 심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대결 구도로 그렇게 맞부닥친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장 기자는 뭘 특징적으로 봤습니까? 저는 2022년과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예. 게 조금 특징적이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지난 선거보다 2%포인트 정도 더 많이 득표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정도 다 득표를 예. 많이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준석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또 예.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가져간 그만큼을 딱 득표해서 이 구도는 진보 보수의 구도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 지금 지역별 득표율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예. 그 영남 그리고 강원 그리고 동서로 딱 나뉜 예. 요 그림이 너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사실 울산과 부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예. 이렇게 가장 1위로 득표율을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지역주의가 조금 타파되는 게 예. 아니냐, 뭐 이런 탄핵이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역주의를 예. 타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예. 더 많이 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이 경남 지역의 득표 수가 많이 는 건 사실 아닌가요? 많이 들어서 거기서도 예.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부산, 예. 울산, 경남에서도 딱 2% 포인트씩 더 많이 예.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씩 다 전국에서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예. 이제 이 공관 구도를 깰 만큼은 못됐다. 그게 조금 예. 안타깝고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조금 더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예.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예측은 제가 어제 기억하는데 맞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울산이 특히 뭘로 분석하십니까? 예, 울산이랑 강원 같은 경우가 예. 뒤집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은 이제 보수세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여기가 경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틀렸다기보다는 경합 안에서 이제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1, 2회를 틀린 적은 없었어요. 예. 대선에서 1, 2회를 예. 틀린 적이 없어서 조금 큰 그렇습니다. 예. 뭐 사고라면 사고, 잘못된 일이라면 잘못된 예측이라면 예측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 표심이 숨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이번에 조금 망설였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셨으나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시스테매틱하게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하게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예. 이 지역이 워낙 경합이다 보니까 울산과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차이로 뒤집혔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샤이표 이른바 그러니까 보수 이 샤이표는 언제나 있었지만 지금 계속 어떤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이 계엄이란 사태가 그 샤이의 강도를 강하게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어떤 부끄러움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면 표심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다음 언제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예. 그 샤이가 내가 지지하는 측에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잘못해서 예. 그래서 나는 샤이하다.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보다는 예. 투표의 동인 자체가 내가 투표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 내가 반대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즉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예. 난 반대표를 지금 던지고 있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래서 너 누구 찍었니?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을 찍었다 그러면 부끄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유 자체는 나는 예. 뭐 차악을 선택한다거나 예. 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예. 하고 있는 건데 누구 찍었냐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보다는 어느 정도는 선전을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이제 40%를 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예. 더군다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확장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영향력이 강한 투표 국면에서 과연 이게 40%를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예. 41%가 조금 넘은 어떤 그런 투표 결과를 보게 될 것 예. 같으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켜줘야 된다. 네.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되는 건 막아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어떤 위기감도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예. 이런 것들도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평이한 어떤 일상의 언어로 좀 해석을 해보면 말씀해 주신 거를 나는 이재명이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피하기 그래서 너 누구 찍었니? 그 김문수를 찍었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꼭 부끄럽다기보다는 인식 속에서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예. 그게 부끄러워 아닌가요? 뭐 어떻게 해석하실 수 예. 있는데, 예. 네,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다시피 예.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고 예. 얘기하실 때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저지하기 위해서 예. 찍었다라고 그런 표군요. 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80% 육박 79.4였나요? 79.4입니다. 이 투표율을 보실 때 사실 이번이 예. 선거인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역대 최다 선거인 수고 그런데 새천년 들어서 가장 또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투표자가 계신 거죠. 예. 그렇게 따지니까 절반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최다 득표수를 얻었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이제 장슬기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예. 그러면 당선자를 찍지 않은
투표자의 수의 총합도 예. 역대 최다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 좀 더 이제 통합적인 제스처 행보를 보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50대 50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김문수,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예. 나누지 않고 이재명과 이준석을 합하면 이게 거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계엄에 반대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는군요. 그다음에 예. 뭐 정권 교체를 해야 예.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이 딱 그만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관점이 달라지긴 하는데 예. 사실 50대 50이라고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60대 40을 더 선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레임을 어떤 쪽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장 기자 지금 설명하셨지만요. 그 이준석을 지지한 그 표는 나는 보수지만 네.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란 표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뭐 그런 표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뭐 장석 기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계엄에 예. 대해서 비상계엄에서 반대하고 예. 탄핵은 찬성하지만 그런데 나는 이재명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이런 후보를 분 선택하기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이 이준석에게 몰렸다. 예, 그렇게 보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득표, 이준석 후보의 득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예. 결국에는 2030에서 거의 대부분의 예. 표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예. 출구조사 기준으로는 예. 10표 중에 7표 정도가 2030 남성에서 예. 온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 20대 남녀 표심 차이가 나긴 했는데 예. 20대 남성에서 37.2%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30대 남성 중엔 25.8%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보다 굉장히 득표가 20대 남성, 30대 집중돼 남성에서 있군요. 집중되어 예. 있는데 이게 전 좀 신기했던 게 20대 여성에서도 10%가 나왔고요. 예. 30대 여성에서도 9.3%가 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이제 20대 남성, 30대 남성만이 뭔가 이렇게 지지한다라는 예. 게 있었는데 20대 남성 말고도 여성 그리고 30대 여성에서도 사실 예. 다른 세대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40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예. 그런 득표를 하고 있어서 이게 20대 남성에게만 극한되어 있다고 지금까지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상의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10%를 못 넘었다는 데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합니까? 예. 10%는 못 넘었지만 8%입니다. 예. 과거 2017년 대선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예,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을 몰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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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신 장슬기 두 분이었습니다.